제 몸값을 20배 올릴 수 있었던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그때 제가 비트코인이 유행했어요. 하나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래프가 진짜 1분 사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머리 자르러 왔는데 잠깐 시간 남아서 책 좀 읽고 있어요. 근데 오늘 머리 자르러 오셨는데 왜 책을 읽고 계세요? 책은 시간 내서 읽어야 돼요. 잠깐의 대기 타임이어도 한두 줄 읽어보는 거죠. 세무사님 명언이 됐더라고요. 책은 시간 내서. 맞아요. 시간 있어서 읽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읽어야 돼요. 그럼 평소에도 이렇게 짬내서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네, 많이 읽어요.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 들어간 습관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있죠. 그때 법령 하나 외우고 보고 가는 거야. 암기하면서. 근데 그때 습관이 든 거죠. 지금도 제가 이 책 한 구절 읽고 머리 자르는 동안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되죠. 지금 읽고 계신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요거 지금 세 번째 읽는 책인데 심리학 책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내가 상대방한테 기대했을 때 실망하는 건 왜 실망하는지, 이런 거를 자기 객관화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남동인데 꽤 비싼 동네 아닌가요? 네, 여기 커트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실 10,000원 주고도 머리 자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이 분위기를 제가 좀 좋아하고, 이런 앤틱한 분위기, 또 여기 온 김에 저 옷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은 비쌀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이게 효율적이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된 것 같아요, 이용한 지. 그럼 오늘 주말인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책 좀 읽고 이제 들어가려고요. 감사합니다. 말끔해졌죠? 마음에 드세요? 네, 확실히 말끔해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저 시계줄 좀 바꾸려고 잠깐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말 내에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트랩 좀 교환하러 왔어요. 네. 서성우입니다. 네. 잠시 안쪽에 앉아 계시면 금방 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해당 스트랩으로 교체를 진행해 드릴 거고, 네네.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 제가 교체를 진행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 지금 향이 되게 좋잖아요. 이게 트루동이라는 브랜드인데 저희 회사에도 요거예요. 제가 뭐 향수 마니아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 한 번씩 오면서 여기는 과연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만족을 주려고 이런 걸 고르지? 그걸 보고 영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벤치마킹 하는 거죠. 저희 회사 오시면 향이 되게 좋잖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향에서 벌써 긍정적인 이미지 주고, 또 오면은 고객 응대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런 데 와서 사실 뭐 소비도 하는 거지만 저도 사업적으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서비스 영감을 서비스를 받으면서 받으시는 그렇죠. 다 끝났나요? 네, 다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세무사님 시계 네. 되게 비싸 보이던데 음. 가격 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격 뭐 조금 나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시계 되게 이쁘지 않아요? 줄만 바꿨는데.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보세요. 줄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네. 룩이랑 너무 딱 맞아요. 세무사님 네. 어디 가세요? 밥 먹으려고요. 근데 여기 왜 정원에 오셨어요? 밥 먹기 전에 평상시에 이런 풀을 못 밟아요. 좀 최대한 주말을 느끼고 싶어서 여기 한번 돌면서 밥 먹으러 가려고요. 백화점에도 VIP시고 실기도 꽤 비싼 거 차시고 차도 되게 좋으신데 원래 혹시 금수저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절대 금수저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힘들게 살지도 않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성공 욕구가 많이 강해서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세무사 공부할 때는 이미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었고, 어학연수도 이제 대학교 때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오긴 했는데, 집에 이렇게 패를 끼치기도 싫고 해서 처음에 홈스테이 살다가 너무 비싸니까 방 3개에 8명이 사는 데가 있어요. 거실 2명, 방 하나에 2명씩 8명이서 살면서 집세를 거의 90% 아꼈고, 점심에는 밥 먹을 때 거기 외식하면 다 팁도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사가지고 한인마트에서 고구마를 삶아서 다녔어. 외국 친구들이 볼 땐 저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는 모습이. 그래서 별명도 스윗 포테이토라고 그런 별명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 나름 선에서 한계로 많이 몰아붙였죠. 세무사님 시험도 엄청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때 군대 2번 가는 꿈은 괜찮은데 세무사 시험 2번 보는 거는 힘들 것 같다고. 그럼 지금 군대 재입대 하라고 하면은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사실 군대를 2번 다녀왔어요. 아 진짜요? 제가 군대를 해병대 다녀왔거든요. 해병대는 어떻게 하냐면 입대를 포항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신체 검사를 한 2주 정도 하는데, 머리 밀고 울면서 포항 갔는데 2주 동안 신체 검사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온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신체 검사에 제 부족했던 부분 다시 보강해가지고 다시 입대했어요. 저는 그래서 훈련소로 2번 갔어요. 성공 욕구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계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성공 욕구가 좀 강하신 편이셨던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욕구가 좀 강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현재 모습에 만족하시나요? 현재는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추천하는 책을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나온 대로 제가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가 절대적 기준을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루려고 했던 거에 대해 많이 오고 있다,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시려고 또 노력을 하실 건가요? 그렇죠. 노력을 할 거예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성우요. 여기. 세무사님 오늘 책 추천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네. 어떤 책들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제 몸값을 20배 올릴 수 있었던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멘탈을 흔들 때도 있을 거고, 사업을 운영할 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돈 관리도 힘들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멘토 찾기 어렵잖아요. 저한테 정말 강력한 멘토가 된 책들이 있어요. 그러한 책들을 강력 추천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세무사님이 처음부터 잘 되시진 않으셨잖아요. 맞죠? 개업 초기 때는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개업 초기 땐 에너지는 넘치는데 에너지를 분출할 데가 없었어요. 즉 일거리가 없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맡겨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때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이 어떤 책이에요? 오늘 가서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왜 도움이 많이 됐냐면, 자, 저는 일을 열심히 할 준비가 됐는데 일거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 난 앞으로 일은 열심히 할 거니까 미리 좀 앞으로 내가 사업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에 대한 시스템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그럼 그 책을 보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사업 시작하신 분들은 모두 다 겪었을 거예요. 언제? 첫 직원이 출근하는 날. 첫 직원이 출근하는 날을 생각해 보면, 이 조그마한 사무실에 그 직원이 과연 일을 할까? 그 다음에 또 출근을 할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을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게 사업의 철학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근무 세무사를 했었는데, 세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벌질 않아요.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환을 시키죠. 즉 그 사람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거죠. 근데 나를 너무 믿으면 직원 관리가 힘들어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1인 사업자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럼 이 사업을 확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시스템이죠. 회사가 커질 때는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반발심도 생길 거고. 근데 전 초반에 아예 그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맞는 직원들만 채용을 한 거죠. 그 시스템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업무 분담. 업무 분담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실력 있는 사람한테는 많은 업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2가지 중에 하나, 나중에 퇴사할 수도 있고, 그쵸?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지니까. 그럼 퇴사하면 사업이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일반 중소기업에서 격리 직원한테 많은 걸 맡기잖아요. 그 격리 직원 갑자기 잠수 타봐요. 난리 나요. 그래서 업무 분담, 그거를 여러 가지 각 분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업무 분담이 정말 중요해요. 개업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세무사님도 또 이제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목표를 세우셨을 때에 도움이 되었던 책이 또 있을까요? 목표, 요 책이에요. 내 인생 5년 후. 그러니까 일반적인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 내용보다는 그냥 이 제목만 봐도 너무 얻을 게 많은 거예요. 5년이란 시간이 되게 안 갈 것 같지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5년 뒤에 내가 뭘 할지,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인상 깊은 말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그래서 저는 이 책 보면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벌써 제가 2019년에 적어놨더라고. 5년이 지났어. 근데 내가 그때 쌓았던 목표랑 봤을 때 지금 근사치에 이루거든요. 혹시 그 부분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제 매출액? 처음에 제가 매출액은 요 정도 요 정도 나왔었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년 뒤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게, 사실 매출액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한 20배 되는 것 같은데, 초창기니까 완전히.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방법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5년 뒤 목표만 바라보면은 못 이루죠. 5년 뒤 목표를 또 잘게 쪼개는 거예요. 4년 뒤, 3년 뒤, 2년 뒤, 1년 뒤. 1년 뒤 목표를 또 반기별로 쪼갤 수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쪼개고, 매달 쪼개고, 일주일로 쪼개고, 하루로 쪼개고. 그럼 막상 하루의 목표는 어렵지 않아요. 저는 한 달에 한 개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늘 왔죠. 그럼 임무 완수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쪼개기. 제가 5년 뒤면은 29년도거든요. 그때 저희 아들이 5살이 되고 저희 강아지가 8살이 돼요. 그럼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뭐 자산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대한 목표를 세운 게 있어. 영상은 250개를 올릴 거야. 5년에. 롱폼으로. 그 유튜브 구독자 수는 1만 명. 근데 1만 명 금방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또 다시 5년 뒤 목표를 세우면 돼요. 네. 세무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돈 관리 잘하는 거 혹은 돈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혹시 있을까요? 보도 셰퍼의 돈이란 책. PD님도 책 많이 읽지만 요거 또 처음 보시죠? 이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베스트셀러는 없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인데, 그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고소득인데 어느 순간에 돈이 없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 돈 버는 게 없다고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능력은 있어. 근데 돈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목표의식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목표 때문에 뭐 돈을 쓰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예를 들어 나한테 100만 원 들어오면 10만 원 부가세 빼놓고 90만 원에서 시작을 해야죠. 1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비 생활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또 힘들어지는 거. 그럼 부가세 빼놓고 90만 원 내 돈인데 그냥 소득세 건보료 그냥 40% 빼놓고 그럼 50에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소득세는 내년 5월에 내니까 저는 90에서 이제 다 꾸려야 된다 이러면 또 힘들어지는 건데, 이런 말씀을 하는 어떤 분들은 난 지금 한 푼도 아깝고 이거 빨리 재투자해서 큰 효과를 만들 거야, 레버리지를 바랄 거야 이런 건데, 이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사업 열심히 해서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남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내 거에 대한 안전 자산은 만들어 놔야죠. 부가세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부가세도 다 투자하면 되죠. 근데 이거 내야 될 돈이잖아. 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정량의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한 50% 정도 선에서 마음껏 생활하는 거죠. 일단 돈 관리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래요. 그럼 50%에서 어떻게 할까? 또 아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퍼센트는 각각마다 다르죠. 30%는 나는 소비를 할 거야. 그럼 20%는 저축을 할 건데 은행에 넣긴 너무 아까워. 그렇다고 비트코인 넣긴 너무 위험해. 그럼 20%에서도 또 나누는 거예요. 10%는 은행, 5%는 주식, 5%는 비트코인. 근데 또 5% 주식 내에서도 하나는 뭐 미국 주식, 하나는 뭐 채권, 이런 식으로 안정화 나누는 거, 포트폴리오 짜는 거. 이거 엄청 파워풀해져요. 저는 직접 제가 느낀 거예요. 선생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몇 억을 벌어도 남는 게 없어. 정말 그래요. 그만큼 소비가 올라가지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는 순간 아예 빼놓고 여기서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삶의 만족도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제가 명품 시계를 찬다고 행복했을까? 난 예전에 조그만한 시계를 사도 그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선에서 행복을 느끼고 나중에 이런 목돈을 모아줘야 돼. 돈을 많이 벌다 보면 제가 자산가들 만나면 이래요. 초반에 조금의 돈이 생기면 바로 소비를 할 생각을 한대요. 예를 들어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100만 원 주셨어요. 그럼 뭘 할까요? 100만 원을 뭔가 해볼 걸 막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한 100억을 주셨어. 그럼 소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려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한대요. 건물을 사려고 한다든지 뭔가. 그래서 그 돈을 모아줘야 된다. 그때 책에서 말한 그런 거를 지침 삼으시면 좋아요. 세무사님 고객분 중에 자산가분들도 되게 꽤 되시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습관이나 아니면 돈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분들의 습관은 그분들이 모든 걸 하려고 하질 않아.
이건 공통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숫자 하나에 매몰되어서 엄청 이거를 저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자산가 분들은 그냥 저를 믿어요. 그리고 저의 말을 들어요. 물론 그거를 선택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제발 그냥 듣고 기준은 자기가 세우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공통된 것 같아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의 숫자에 매몰돼서 이거 뭐야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정말 고액 자산가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전문가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절대로 뒤늦게 안 내. 오히려 빨리 내고 싶어요. 그도 그럴 게 그분들은 이미 포트폴리오가 된 거예요. 이 세금 내 건 아예 빼놓은 거예요. 내 돈이 아닐 거를. 세무사님도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확 성장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세무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있었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빨랐어. 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개업 초창기에 일이 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심지어 어떻게 했었냐면 일을 없으니까 점심 먹고 저희 팜플렛 가지고 김밥집도 가보고 카페도 가보고 막 했었어. 근데 뭐 그냥 받고 그냥 위로 올려놓고 다 거절당하긴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사업을 키우면 안 되겠다 해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이건 아마 많이 유명한 책이라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힘을 냈던 건 뭐냐면 저는 세무사지만 저보다 뛰어난 세무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같은 세무사여도. 그래서 세무사에서 1등이 될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경험도 적을 거고 경험 많은 세무사님도 있을 거니까 그럼 나는 이 책을 보고 어떻게 얻었냐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1등 할 필요가 없다. 상위 10%에 드는 능력을 2가지만 갖추면 된다 라는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전 세무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전 세금적인 지식은 상위 10%죠. 그럼 이 10% 내에서 그걸 더 잘하려고 뭔가 더 어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도 좀 키워야겠다 라고 한 게 제가 CS예요. 한 사람이 들어와도 설명을 엄청 잘해주는데 그 설명을 이제 이런 느낌이죠. 사실 세무사무실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오면 직원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업무 방해돼가지고 오면 최대한 편하게 해줘. 그리고 여기 상담 왔다 그러면 전 처음에 할 때 우리 가족이다. 내 가족이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타니까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의 타이탄의 도구 중에 2번째는 CS. 누구보다 친절하자. 친절한 걸로 상위 10%에 들자. 여기서 현자와 부자로 만들어줄 도구들. 전 여기서 독서를 사는 거야. 근데 독서를 1시간씩 읽는 게 아니에요. 난 하루에 최소 10분을 읽을 거야. 근데 그 10분은 언제? 자기 전에. 그게 저의 하나의 도구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독서가 평범한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 그쵸. 독서를 통해서 나보다 앞서고 훌륭한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람이 성장하는 건 경험이거든요. 근데 경험을 내가 실제로 온전히 느끼기에는 너무 인생은 짧고 유한하다. 남들보다 더 앞서고 많은 능력을 쌓으려면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무사님도 실패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생각나는 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개업을 하고 처음부터 좀 잘 되긴 했어요. 급속도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때 이제 막 비트코인이 유행했어요. 하나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갑자기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더 넣었어. 있는 돈 다 조금씩 넣다가 막 다 넣었어. 수익도 많아졌어. 그러다 이거 어떻게 너무 기분 좋다 이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출근하려고 봤는데 갑자기 그래프가 진짜 1분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20원이 됐어요. 그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이거 뭐지? 10,000원이 갑자기 20원이 되면 그냥 없어진 돈이거든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꽤 큰 돈을 아니 모든 돈, 저의 모든 돈. 근데 어차피 모은 돈은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 제가 이 보도셰프의 돈을 알았어야 돼. 이미 빼놨으면 그 잃어봤자 이건 안전자산이 있잖아요. 그때 모든 돈을 잃고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잃었잖아요 다. 근데 그날 오후에 교육도 가고 다 정상적인 생활 하기는 했어. 저는 좀 회복 탄력성이 빨라요. 돈 잃었네. 근데 이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나는 이거 내 능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하면서 그냥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멘탈이나 이런 게 조금 흔들렸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이제 그럴 때도 사실 저는 이제 또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목부터 좀 세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얘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든 분들이 있으면 이 책 정말 한번 읽으면 재밌어요. 일단 책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수용소에서는 의사든 뭐든 다 필요 없어. 약간 내용은 이거죠. 기차를 탔어요. 몰래 뭐 장신구도 숨겨오고 뭐 다 가지고 와요. 근데 일단 내리는 순간 그거는 다 없어져. 알몸으로 하나는 저 가스실로 가는 거고 한쪽은 목욕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샤워실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장신품들 다 뺏겨요. 근데 샤워실로 가서 물이 나오죠. 그걸로 또 행복을 느껴. 아, 여기가 가스실이 아니다. 나 살았다. 그러면서 막 서로 웃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우슈비츠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복은 정말 상대적인 거다. 이 책 정말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만의 그런 사고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죠. 근데 이건 제가 상담하는 기법이기도 한데, 상담할 때 저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려요. 그럼 저도 이래. 힘든 일이 있을 때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해요.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90% 잃었다. 최악의 상황이 뭐지? 그냥 돈을 잃은 거잖아요. 제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어디 손이 잘린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 일이 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져. 저는 그렇게 좀 위기가 있을 때 그렇게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지 해결책이 생기거든요. 그럼 저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가장 최악을 생각하자. 사실 요새는 이런 책들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유혹이 너무 많죠. 쇼폼, 롱폼, 넷플, OTT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때 갑자기 재미도 없는 종이 글자를 읽어야 된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한 10분 정도씩만. 근데 대신에 중요한 건 있어. 그때 내가 완전히 분리돼야 돼. 뭐로부터? 외부 환경으로부터. 핸드폰 잠깐 꺼놓고 10분 정도만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차츰차츰 쌓이면 정말 여러분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건데, 제가 직접 느꼈어요. 여러분들, 책은 시간 내서 읽어야 돼요. 책은 시간이 있어서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시간 내서 읽어야 됩니다. 제 말을 듣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저는 정말 도움 많이 얻었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